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과연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오래 살고는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고민 아마 혼자만 하고 계신 건 아닐 겁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과는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감각들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건강 수명을 가늠하는 놀라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포기해버리곤 하시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7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눈치채기 어려웠던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생명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고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 이후에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7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신호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악력, 즉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입니다. 아니, 손 힘이 오래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력은 단순한 손 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근력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악력이 약한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만성 질환에 더 취약하고 사망률 또한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문득 생수병 뚜껑 따는 게 힘들어졌거나 꽉 잠긴 병 뚜껑을 여는데 애를 먹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악력 약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악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그 감소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악력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력기가 없더라도 집에 있는 고무공이나 수건을 뭉쳐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할 때나 TV를 보실 때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꽉 쥐었다, 펴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평소에 적당히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악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가실 때 적당히 나눠서 드는 습관을 들이고 평소 집안일을 하실 때도 팔과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의 힘을 넘어 전신 근육의 건강을 반영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두 번째 중요한 신호는 바로 걷는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걸음이 느려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느려지는 것을 넘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걸음걸이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다리 근육의 약화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저하, 심혈관 기능 저하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에는 금방 갈 수 있었던 거리가 이제는 꽤 멀게 느껴지거나 걸을 때마다 몸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걷기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조금 빠른 걸음으로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서 버티기, 뒤꿈치 들고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균형 감각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나 양치할 때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안정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안정적인 걸음걸이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며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질 수 있지만 걷는 것이 곧 건강이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 몸의 하체 근력,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통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지 않고도 한 번에 벌떡 일어날 수 있다면 하체 근력이 아직 튼튼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나 팔걸이를 꼭 잡고 일어나야만 한다면 하체 근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이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를 마치고 식탁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붙이거나 허벅지나 무릎에 통증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잦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등바디가 있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고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번만 해봐도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조금씩 늘려나가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 오르내리기도 하체 근력 강화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평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하면 일상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하체가 건강한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악력, 걷는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까지 세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죠. 이제 다음 신호들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냄새를 맡는 능력, 즉 후각입니다. 냄새를 못 맡는 게 오래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후각 능력의 저하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의 후각 담당 부위가 이러한 질병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음식 냄새를 예전처럼 잘 느끼지 못하거나 가스 냄새 같은 위험한 냄새를 뒤늦게 알아챈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보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후각 능력 저하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져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후각 기능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향을 의식적으로 맡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나 차 향을 깊게 들이마셔 본다든지 산책하며 꽃이나 나무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아보는 겁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음식 재료의 향을 맡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퍼즐 맞추기, 바둑, 독서 등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 후각 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후각은 우리가 세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이 소중한 감각을 지켜나가기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다섯 번째 중요한 신호는 바로 사회적 교류의 정도입니다. 나이 들어 친구도 없는데 그냥 혼자 지내면 어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교류, 즉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나아가 수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고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고립감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대개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봉사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등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마실을 나갈 때 이웃들과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는 것,
단골 가게 주인과 몇 마디 담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둑이나 서예, 노래 교실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이나 멀리 떨어진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훌륭한 사회적 교류의 한 형태입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얻는 즐거움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생명 연장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깊고 편안하게 잠드는 질 좋은 수면이 우리의 건강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낮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며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잠은 가급적 짧게 자고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며 활동하는 것이 밤잠을 깊이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과식이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는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깊은 잠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뇌 건강을 지키며 활기찬 내일을 선물해 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건강과 수명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질병에 대한 회복력도 강하며 실제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몸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등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듣는 등 일상 속에서 웃을 거리를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냄새를 맡는 능력, 사회적 교류의 정도, 수면의 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나머지 네 가지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건강 수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70 이후에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7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신호들을 되짚어 볼까요? 첫째, 물건을 꽉 쥐는 힘, 즉 악력이었죠. 둘째, 우리의 활기찬 일상을 보여주는 걷는 속도와 안정성이었습니다. 셋째, 튼튼한 하체를 상징하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었고요. 넷째, 뇌 건강과도 연결된 냄새를 맡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섯째는 바로 우리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사회적 교류의 정도였고, 여섯째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주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7가지 신호들은 단순히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예측하는 놀라운 단서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틈틈이 손에 쥐는 힘을 기르고 집 근처를 조금이라도 더 활기차게 걸으며 의자에서 팔걸이 없이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향긋한 꽃내음을 맡아보고 오랜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걸고 밤에는 편안한 잠을 위해 노력하며 마지막으로 매일 작은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찬 나날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신호에 귀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으신 지식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특히 비슷한 연배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강한 노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건강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모든 연령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